우리나라도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시대에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되었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될 수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무슨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야 라며 고개를 저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세입니다. 2018년 엘리트 픽처스라는 기업에서 조사한 보고서에서 각국의 평균 전력 요금을 바탕으로 1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했는데요. 1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우리나라는 26,170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계산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3위인 독일에 비해 약 2배에 이르는 비용이었고, 8,723달러였던 일본과 4,758달러였던 미국, 그리고 3,172달러였던 중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채굴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편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국가는 1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531달러가 드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주 수입원으로 석유를 팔아서 번 수입으로 국가가 전기 요금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국민들에게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의 기준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누진세가 붙는 우리나라의 요금 기준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요금은 13센트 정도로 이 수치는 22센트인 일본과 36센트인 독일, 18센트인 미국보다는 저렴하지만 중국의 8센트, 러시아의 6센트, 부탄의 1센트보다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국가는 주마다 20센트에서 6센트까지 전기 요금이 차이나기 때문에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같은 서남부는 6센트 남짓으로 본다면 미국의 일부 지역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전기 요금이 절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수익성, 즉 채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바로 전기 요금인데요. 앞서 본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유리한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국가가 비트코인 채굴 강국인 것은 아닙니다. 저렴한 요금 순으로 한다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아르헨티나 또는 부탄, 나이지리아, 키르기즈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있지만 2025년 현재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단순히 전기요금 이상의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되었는지를 잘 분석한다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처음부터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의 70%를 차지하는 국가였으며 미국은 약 10% 미만으로 두 국가의 비트코인 채굴 규모의 차이는 컸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보다 전기 요금이 더 저렴하고 낮은 인건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했고, 그때 중국을 빠져나간 채굴자들은 중국에 인접한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미국의 해시레이트 비중은 10% 미만에서 30% 까지 빠르게 올라왔고, 그 뒤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40% 정도의 해시레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채굴자들은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하기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채굴자들에게 있어 저렴한 전력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느냐입니다. 채굴자로서 비트코인 채굴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란 해당 국가가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 차별하는 규제가 있거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조세제도나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불확실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경우 2021년 비트코인 채굴이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전력 요금이 거의 공짜에 가까운 베네수엘라도 2024년 5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고, 러시아도 저렴한 전력 요금과 채굴에 적합한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전력 요금이 매우 저렴한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게 되면 채굴자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우호적이고 조세제도와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국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주별로 정책이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텍사스의 경우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한 편입니다. 텍사스주는 전력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우려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채굴을 중단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텍사스 전력안정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전력 수요 대응 프로그램이고, 시간과 계절별로 편차가 큰 전력 사용량의 특성상 수요가 급증한 시점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과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을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라이엇 플랫폼즈는 2023년 8월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에 채굴을
95% 감소시켰으며 이때 크레딧으로 텍사스 전략안정위원회로부터 3,170만 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같은 달 비트코인 채굴로 기대되었던 수익 2,500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비트코인 채굴자 입장에서는 채굴을 하지 않아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채굴자들에게 있어 예측 가능한 세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비트코인 관련 세금 문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채굴 사업자의 경우 법인으로 채굴하는 경우에는 21%의 법인세를 내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15.3%의 자영업 소득세를 내고 400달러 미만의 수입을 버는 사람의 경우 취미 채굴자라고 간주하고 비사업 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굴한 비트코인을 취득했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에 시장에 판매할 때는 자본소득세라고 하여 자산을 시장에 매각했을 때 얻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채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의 우호적인 일부 주들은 비트코인 채굴을 다른 데이터 센터 산업과 차별하지 않는 법과 개인의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지 않는 법 등 비트코인 채굴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미국을 선택한 이유에는 미국의 풍부한 자원이 빠질 수 없습니다. 채굴자들은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골랐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텍사스에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나 라이엇 플랫폼즈와 같은 미국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텍사스 지역의 전기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미국의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친환경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주이며 미국 원유 생산량의 43%를 천연가스 생산량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량 또한 원유와 천연가스 못지않은데요. 미국 풍력 발전의 28%를 차지하는 주가 텍사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주이고 2위인 플로리다와도 생산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미국 전체 발전량의 13%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텍사스주의 그랜버리, 맥케이미, 가든시티 등을 합쳐 텍사스에만 현재 약 24XIC 수준의 해시레이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는 텍사스 한스포드 지역에 위치한 240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인수했고 이를 통해 7XIC의 해시레이트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라이엇 플랫폼즈는 록데일과 코르시카나 지역에 각각 700MW와 1GW 규모의 채굴장을 만들었으며 두 채굴장을 완전히 가동한다고 하면 약 70에서 80XIC 수준의 해시레이트를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원 채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버려지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를 채굴하면 압력이 높은 가스가 함께 방출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가스를 그대로 두면 압력이 높아져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출되는 가스를 안전상의 문제로 저장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연소시키는데 이를 플레어 가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플레어 가스는 안전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현장에서 버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텍사스주의 퍼미안 분지나 노스다코타 바켄 유저는 송유관이 부족하여 플레어 가스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낭비되는 플레어 가스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친환경적으로 채굴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경우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유정 주변에 25MW의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여 유전 생산에서 나오는 버려지는 플레어 가스를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고 메탄 배출량을 99%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미국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에너지 산업은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임식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너지 비상선언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의 확장을 예고했고 이러한 에너지 산업의 확장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춰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저렴한 전력이 제공되는 것은 필수이지만 비트코인 채굴기의 ASIC 칩 또한 전력만큼이나 비트코인 채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SIC 칩은 범용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CPU나 GPU와 다르게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데 사용하는 반도체인데요. 비트코인 채굴기에서는 ASIC이 최대한 많은 연산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전력을 사용해야지 채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이기도 합니다. ASIC 칩은 최근에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추론과 학습을 둘 다 하는 GPU 대신 추론을 할 수 있는 전용 ASIC 칩, 학습을 할 수 있는 전용 ASIC 칩을 개발하여 높아지는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쓰임으로 인해서 2024년 210억 달러 규모였던 ASIC 반도체 시장 규모는 연평균 7.6% 성장하며 2032년에는 380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 전용 ASIC만 놓고 봤을 때는 2024년 10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8.9% 상승하여 2033년에는 22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 채굴 전용 ASIC은 어떤 기업이
기업이 주로 생산할까요? 현재 비트코인 채굴기 시장은 비트메인과 마이크로비티라는 중국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메인은 잘 알려진 엔트마이너 시리즈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하고 있고, 엔트마이너 안에 들어가는 에이직 칩인 BM 시리즈의 칩들도 직접 설계하여 TSMC를 통해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엔트마이너 S21 프로에 들어가는 BM1370 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 마이닝 채굴기인 비트엑스 감마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비트엑스는 채굴기 제조 및 설계 기업이면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인 비트메인과 마이크로비티가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 캐나다, 유럽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인도받지 못하거나 새로 채굴기를 마련해야 될 때 평소보다 25% 높은 관세를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채굴기를 구입하지 못하여 문제를 겪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탄탄한 공급 체인과 기술로 이 또한 극복하여 결국에는 비트코인 채굴기 산업 또한 미국이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2월 27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오라딘이라는 실리콘밸리 소재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 기업으로부터 에이직을 공급받고 있고, 이 기업을 통해서 채굴기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잠재적인 관세 문제의 위험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라딘이라는 비트코인 채굴기 회사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으며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약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와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채굴 기업에 채굴기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오라딘의 주력 제품은 테라플럭스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채굴기로 3나노 공정을 적용한 자체 제작한 에이직 칩을 사용하고 있고, 경쟁사인 비트메인과 마이크로비티의 5나노 공정과 비교했을 때 채굴 효율성이 좋다고 합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용 에이직을 설계하는 기업이 오라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위터 전 창업자 잭도시가 설립한 블록이라는 회사는 작년 7월에 자체 설계한 비트코인 채굴 에이직 칩을 공개하여 코어 사이언티픽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대상으로 칩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 인력, 인프라, 그리고 자본은 향후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해외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의 안정적인 공급 체인으로만 채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큰 비트코인 ETF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도 매우 손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공급 체인과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이 점점 더 강력한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